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메가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차쌤 김차웅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학기 그리고 고2는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고3은 바뀐 수능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단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목차 한번 보실게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2는 내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새 학기니까. 그리고 고2, 다음 그 3월달 단과 진행되는 거하고 학교별 시간표입니다. 용화여고, 청원고, 노원고 학교별 시간표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달라지는 2021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수능 영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고등학교 3학년 3월 단과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은 고1 내신 주말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자, 고2 내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자, 제가 첫 번째로 뭘 잡아놨냐면 단순 암기, 기계적 암기, 통암기로는 더 이상 고득점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지금 적어놨어요. 자, 왜 그러냐면 1학년 때에는 기본적인 그런 공부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암기만 하고 시험을 봤을 친구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깊은 공부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깊은 공부가 없어도 대충 잘 외워서 보면 되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점수를 받아본 친구들은 그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깊은 공부를 잘 안 하고서 2학년으로 올라오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2학년부터는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대로 단순 암기거나 기계적인 암기, 복사기처럼 외우시는 친구들은 더 이상 고득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범위 자체가 1학년 때보다 훨씬 많아요. 많고, 그리고 내용도 훨씬 어렵고요. 문법도 훨씬 내용이 심화돼 있고, 구문 구조도 1학년 때에 비해서 훨씬 복잡합니다. 학생이 탄탄한 기본기라든지 심화된 문법이나 어법, 그 다음에 어휘력이라고 한다면 유의어, 반의어 관계, 다양한 동사의 종류들을 알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본인의 깊은 심화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득점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탄탄한 기본기를 쌓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 어렵고 많아진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핵심을 보는 능력이에요. 1학년 때는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모르고서 그냥 무조건 외워서 점수를 받았다면 2학년 때부터는 범위가 어렵고 많아졌기 때문에 이 전체 범위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그래서 그 핵심이라든지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먼저 학습을 하면서 숙지를 합니다. 여기서 숙지라고 하는 것은 뭐 알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암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시험 범위 중에서 이 부분은 시험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뭐 구문이라든지 문법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먼저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암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그냥 읽고 한번 공부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은 본인의 공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그 범위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거, 그 내용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반복 학습을 통해서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한 숙지로 확장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면서 학습을 했다면 점차 많은 범위를 소화를 하면서 시험 범위 전체를 내가 다 숙지하고 있다. 근데 이 숙지라고 하는 거는 내용적인 숙지뿐만 아니라 문법이나 구문, 뭐 전반적인 숙지로 확장을 해나가는 필요가 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 부분을 정리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어가면서 전체 글을 이해하는 이제 유기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먼저 학습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각 부분 정리한 부분들을 이어서 전체의 글을 이해하고 전체 시험 범위를 이해하는 유기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자, 이건 당연한 건데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보통 그 학생들한테도 많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빼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신은 좀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100점을 받고 싶다면 본인이 400점, 500점이 될 만한 공부를 하셔야만 100점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도 빼지 않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신 만큼 굉장히 디테일한 공부를 많이 하신 만큼 내신은 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으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인 친구들에 비해선 당연히 상대적으로 점수가 더 잘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고2 내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제가 보통 내신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는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입니다. 일단 첫 번째예요. 세세하고 꼼꼼한 정리입니다. 처음에는 어법, 어휘, 그 다음에 세세한 구문, 중요한 구문이 사용된 거,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우리 단원마다 고등학교도 메이저 문법 파트를 담고 있습니다. 1과에서는 뭐 2가지 정도의 문법에 대해서 메이저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 메이저 문법 파트를 담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의 과정, 이 1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법, 어휘 같은 우리 객관식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어법하고 어휘 문제인데 어법, 어휘 그리고 학생들의 등급을 가르는 서술형 문제까지를 사실은 여기 처음에 먼저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왜 처음에 먼저 해결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제일 많이 반복하고 제일 많이 노출이 돼야 되고 제일 많이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학습을 해요. 가장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글 전체에 대한 이해로 넘어옵니다. 하나하나가 꼼꼼한 게 중요한다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꼼꼼하게 정리한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이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그 밑줄 하나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글 전체 한 단락의 글이라든지 본문 내용 하나를 갖고서 문제를 푸시는 거기 때문에 글 전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내용에 대한 이해라든지 글의 흐름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외우기만 하시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암기하거나 숙제할 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수능형의 문제죠. 순서나 문장 삽입, 내용 일치, 뭐 요약문 같은 이런 내용 문제에 대비하시는 겁니다. 주제나 제목 같은 것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1단계에서 먼저 정리한 내용은 2단계에 가셔서도 동일하게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의도하지 않아도 글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로 가시면 다양한 문제풀이예요. 아무리 지문 숙지가 많이 되어 있어도 사실은 문제풀이 자체가 부족하다고 하면 시험을 보실 땐 버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내가 공부한 것 중에서 혹시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이 중요한 것들은 더 문제로 많이 문제화가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은 문제화가 덜 돼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문제를 풀면서 내용상의 중요도 차이가 이렇게 있고 혹은 아니면 본인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단계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시험 1, 2단계에서 시험 범위 자체가 공부가 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신 공부를 한다? 이거는 비추를 드립니다. 오히려 1, 2단계 이것만 완벽하게 해주시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나아가서 다양한 변형이나 변칙적인 문제 그리고 뭐 지문이 변형되는 다양한 패턴이라든지 다양한 내용 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걸 풀어보는 것이 더 고득점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공부 자체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그냥 문제만 풀어서 대충 내용을 숙지해서 시험 보겠다는 친구들이 좀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히려 1단계, 2단계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것만으로 일단은 시험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득점으로 가실 때는 3단계에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3단계 제가 파이널 정리라고 정리를 조금 해놓았어요. 3단계 파이널 정리를 제가 해놓은 것은 뭐냐면 핵심 내용 및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 최종 정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단계에서 물론 학습을 다 하기는 했어요. 학습을 다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하는 거죠. 서술형에서 뭐 문법이나 어법 관련한 거, 그 다음에 내용 관련한 서술형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의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학교 형태에 맞춰서 최대한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내가 교과서에선 뭐가 부족하구나, 부교재에선 뭐가 부족하구나, 혹은 어휘교재에서는 뭐가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서 중간 점검이죠. 한번 하시고 시험 막바지로 갔을 때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투자를 하는 형태, 완성해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단계를 꼼꼼하게 다 정리를 잘 한 친구라면, 이 단계를 잘 거친 친구들이라면은 사실은 내신에서 고득점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3 3월 수업 진행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3월에는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서 내신 빈출 어법이라든지 수능 독해 중심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문제 자체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기본기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려운 공부에 대한 어떤 기본기를 좀 쌓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간고사 앞두고서는 3주 정도입니다. 3주 정도는 내신 빈출 어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능 독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2시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수업 중에 지금 써져 있는 대로 1시간은 어법 수업을 하는데 어법 교재는 개별로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1시간은 독해인데 학생들이 편하게 푸는 학생들이 편하게 푸는 제목이라든지 주제 요지 이런 것보다는 어려운 유형 중심입니다. 그래서 빈칸이라든지 순서,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자체 교재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기출이라든지 2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되는 기출 모의고사 중심으로 좀 편집을 한 자체 교재를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주간 좀 난이도 있는 약간은 어려운 공부를 좀 기본기를 쌓는 공부를 하고 나서 3월 마지막 주입니다. 29일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3월 마지막 주부터는 모든 학교가 맞춤교재, 학교별 맞춤교재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반은 전부 다 학교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학교별 기출을 분석을 한 맞춤 교재, 맞춤 자료를 가지고 29일부터 내신 대비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매 수업 시작할 때에는 10분간은 단어 시험을 볼 겁니다. 10분이 좀 넘어갈 수도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못 보거나 조금 늦으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됐든 간에 시험을 보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매주 피드백 반드시 참여해 주세요. 네, 매주 피드백 반드시 참여한다는 거는 뭐냐면 피드백 시간에도 저희가 공부를 해요. 단순히 그냥 질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추가 자료가 나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공부한 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생 개별로 맞춤으로 피드백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피드백 시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의 기본기라든지 그 다음에 내신 같은 경우는 점수가 이 피드백을 통해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랑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저한테 본인의 부족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드러내고 저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계속 보충해주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피드백은 반드시 참여합니다. 물론 각 반별 피드백 시간은 조금 다르긴 해서 그거는 이따 이제 시간표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 마지막, 저는 일단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떤 친구는 그냥 가방 들고 와서 수업만 듣고 가고 피드백도 그냥 대충 조금만 끄적끄적 하다가 집에 간다. 저는 이런 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이 적극적이고 자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는 게 제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제가 꼼꼼하고 섬세하게 챙기는 밀착 관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수업에 들어와 있어도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부분은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 개개인이 부족한 부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가 부족하고 이 친구는 뭐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제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맞춤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 한 번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학교별 맞춤 시간표입니다. 자, 용화여고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날 오후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 2시간 수업 진행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월목 수업이다 보니까는 내신 대비 시작은 3월 29일 월요일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마지막 주에는 전부 다 내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피드백 시간은 토요일 날인데 1시부터 3시거나 혹은 5시부터 7시 둘 중 하나 본인이 가능한 시간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의무 참석입니다. 반드시 참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청원고 같은 경우는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오후 6시에서 저녁 8시까지 2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3월 30일날 화요일날부터 내신 대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학년은 토요일날 피드백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의무 참석입니다. 마찬가지로 1시부터 3시 또는 5시부터 7시에 선생님하고 시간을 맞추거나 본인이 가능한 시간을 얘기해서 시간표를 편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보면 노원고 시간표입니다. 노원고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6시부터 8시라고 되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3월 30일 날 화요일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신 대비 시작을 하게 되고 역시나 피드백은 의무 참석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서 주력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학교는 용화여고, 노원고, 청원고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각각의 시간표를 확인해 주시고 피드백 반드시 참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내신 대비 언제 시작되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학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다음은 3학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자, 2021년 올해죠. 올해 11월 달에 보는 수능은 영어가 좀 달라집니다. 작년과는 좀 달라져요. 자, 어떻게 달라질까? 일단 첫 번째는 적어놓은 대로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에 엄청 많이 나오던 거 지금 절반 정도 나온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두 번째 항목이에요. 직접 연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직접 연계 출제가 없어진다고 보시고 간접 연계와 그 다음에 비연계 지문으로 구성이 돼 있다. 모든 문제가 그렇게 모의고사가 그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간접 연계라는 건 뭐냐면 소재와 모티브만 가져와서 새로운 지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지문 안에 나왔던 어떤 하나의 소재를 갖고 와서 새로운 지문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 연계는 사실은 거의 비연계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지문을 공부하고 그 소재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시면 그 소재와 관련된 지문을 풀 수 있겠지만 EBS 지문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 지문을 그렇게 공부하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접 연계라는 거는 거의 비연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EBS 교재는 필요가 없을까 그러면? 자,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EBS가 직접 연계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 거냐면 달달달달달달 외우시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EBS 직접 연계가 빈칸 추론이라든지 순서, 그 다음에 삽입에 그대로 직접 연계로 출제되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쉬운 문제는 자기도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EBS 수능 특강 교재 혹은 수능 완성 교재를 달달달달 외우는 사태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직접 연계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간접 연계와 비연계 지문만으로 구성이 되는데 제가 간접 연계는 사실상 비연계에 거의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EBS 교재는 필요가 없을까? 자,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제 답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답니다. 선생님 왜 필요한가요?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항목 보시면 기출문제 다음으로 좋은 자료 사실 EBS 문제집이에요. 자,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을 많이 풀어보고 기출의 유형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기출문제는 개수가 정해져 있죠. 공부가 양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은 공부할 수 있는 다른 소스, 자료를 많이 찾으실 텐데 외부에 있는 개인 선생님들이라든지 혹은 개인적인 출판사 같은 데서 내놓는 문제집들 보다는
EBS 문제집이 그래도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자음으로 사실 좋은 자료는 EBS 문제집이기 때문에 저는 기출문제와 EBS 문제집을 병행하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작년까지는 제가 EBS 문제집을 가지고서 지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단순 암기, 단순 분석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접 연계가 없어요. 간접 연계도 비연계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순 암기나 단순 분석이 아닌 수능적 사고와 독해를 훈련하기 위한 자료로서 공부하는 겁니다. 즉 EBS에 나와 있는 수능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갖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면서 실제 수능에서는 이런 유형엔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라는 수능 훈련을 위한 자료로서의 공부지, 내용을 숙지한다든지 암기를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내신처럼의 단순 분석 같은 이런 용도로의 EBS 공부는 수능을 위한 친구들이라, 수능을 바라보고서 EBS를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더더욱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내신은 조금 다릅니다. 내신은 우리가 암기성도 조금 강하고 분석도 잘 해주셔야 되고 내용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수능 중심, 수능에서 EBS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일단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항목에 보면 정확한 독해 그리고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본인의 독해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직접 연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간접 연계, 준 비연계에 가까운 이런 유형들로 가득 찬 영어 모의고사인 경우는 본인 스스로의 독해력이 향상이 되어 있어야 하고 문제를 푸는 전략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고득점이 조금 어려운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BS 자료를 어떻게 공부하신다? 수능 훈련을 하기 위한, 수능 유형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독해의 자료로서 공부를 하시는 거지 암기나 단순 분석, 단순 내용 정리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 수업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두 반을 운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2022 수능 특강이죠. 2022학년도 수능 특강입니다. 수능 특강 베이직 강좌입니다. 자, 이 강좌 같은 경우는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매 수업에 피드백 의무 참석을 걸어놓습니다. 피드백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주셔야 돼요. 피드백 참석을 해서 학생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와 계속 호흡하면서 맞춰가면서 가기 때문에 피드백 반드시 참석을 해주시고요. 이 강좌는 제가 이제 베이직이라고 달아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항목에서도 달아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맨 밑에서 한 3번째 정도의 항목을 한번 봐주시면 수능 특강을 정리를 하면서 전체 수능 독해 유형을 쭉 정리해 나갈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주장, 요지부터 시작해서 요약,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전체적으로 공략해 나갈 학생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수업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단순 내용 정리가 아니에요. 단순 내용 정리로 올해 EBS를 접근을 하시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수능형 독해 스킬을 이 EBS 교재를 갖고 연습을 할 거고요. 보시면 역시나 EBS 교재 안에서도 좋은 구문이라든지 중요한 어법,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3가지를 동시에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정도를 보는 걸 갖고서 한 3번 정도는 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게 제 수업의 이제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피드백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피드백 강조를 드리는데 피드백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나왔죠? 개별 밀착 관리. 각 학생이 요구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과 호흡하면서 채워가는 시간. 그 다음에 밑에서 2번째 정도 보시면 각 학생별 목표 등급 달성을 위한 개별 전략 제시를 합니다. 학생별로 약점이 다른 만큼 두 학생이 동일하게 2등급을 바라본다고 해도 두 학생이 갖고 가는 전략은 달라요. 학생별로 약점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별로 우리는 2등급을 향해서 혹은 1등급을 향해서 이렇게 가자라는 개별 전략을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선생님과 호흡을 할 겁니다. 제 강좌는 학생과 선생님이 호흡을 하고 계속 꾸준한 피드백을 드리고 피드백을 받는 형태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베이직 강좌는 그래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차근차근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두 번째 강좌입니다. 두 번째 강좌는 EBS 심화와 플러스 기출이에요. 자, 뭐냐면 EBS 심화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자, 중간에 보시면 제가 한 5번째 정도 항목에다가 수능 특강 심화 유형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심화 유형이라는 건 우리 어려워하시는 빈칸, 어법, 어휘, 그리고 뭐 순서 삽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거 관련한 기출 고난도를 정리를 할 겁니다. 3점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리하면서 아, 나는 반드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학생들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순 내용 정리를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이 교재를 가지고서 어떻게 수능에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수능 독해 연습을 하는 교재인 거지 이거를 암기성, 단순 분석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EBS는 제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지금 봐보시면 수능형 독해 스킬을 접목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문이라든지 역시나 중요 구문, 어법, 내용 정리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하면서 한 번 봐서 3번 정도를 봐서 3번 정도를 본 효과를 내는 게 일단 제 수업의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각 학생별 목표 등급 달성을 위한 개별 전략을 제시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업도 이 1등급을 바라보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등급을 바라보지만 학생별로 약점이 달라서 틀리는 것들이 좀 다르거나 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이 다르면 그런 부분들을 학생별로 약점을 커버를 해서 개별적인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직하게 공부 정말 처음부터까지 다 해서 100점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가 사실은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하게 90점 이상을 받을까 라고 하는 거를 이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기서 보시면 내신 대비를 하는 학생은 내신 대비 하는 경우는 내신 자료는 별도로 배부를 합니다. 제가 학기 초나 학기 중반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거든요.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 분석 자료나 내신 자료 필요한 친구들은 제가 미리 확인을 해서 별도 배부를 하겠습니다. 제 수업 일단 EBS 수업 자체는 수능 중심이에요. 올해 정시를 바라보면서 가는 수업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내신을 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자, 지금 앞서 강좌 베이직과 그 다음에 심화 강좌 둘 다 학생이 아무리 적더라도 폐강이 되지 않는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학생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해 11월 수능을 볼 때까지 저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점수를 만들어가는 강좌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너무 작거나 혹은 이런다고 해서 저는 폐강을 할 예정은 없어요. 아주 작은 인원이라도 그 친구들을 저는 잘 만들어서 원하는 형태의 점수를 빼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작아서 폐강이 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혹은 뭐 수업이 어떻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받아들일 거라서 그런 부분들 제가 확인을 하면서 좀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6번째입니다. 고1 내신 주말반이에요. 자, 이 주말반 같은 경우는 근데 학생들이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항목에 달아놨죠. 주중 연합반 내신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이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중에 내신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1로 시간표가 들어와 있고요. 본 수업은 7시부터 오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토1에 피드백 진행합니다. 의무 참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 참석이라고 되어 있어서 수업 종료 후에 1시간 피드백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사정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빠지시면 저는 빠진 만큼 다른 시간으로 보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은 의무 참석이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고2와는 조금 다릅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4주에서 조금 넘는 시간을 두고서 이제 내신 대비를 시작한다고 하면 1학년은 저는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해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고등학교 공부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적응하는 시간, 숙지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아직 내신형으로 몸이 단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3월 20일
저희가 이제 토일 수업이기 때문에 그럼 3월 20일 전에는 저희가 4회 정도의 수능 중심, 수능형의 수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3월 20일부터는 토요일 날부터는 내신 대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별 당연히 맞춤 내신 대비예요. 학교별로 맞춰서 나갈 거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제가 먼저 해놓고 그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 정리나 학교별 분석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시작할 때는 10분간 단어 테스트 제공합니다. 특히나 1학년 학생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은 뭐냐면 생각보다 단어 어휘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는 구문이라든지 어법 어려운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단어를 물어보면 기본 단어에서 막히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1학년 같은 경우는 내신형에서 어휘를 갖고 뒤틀거나 하시면 친구들이 조금 당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어휘는 제가 정말 꼼꼼하게 테스트하고 여러 번 많이 반복해서 숙지를 많이 시키도록 어휘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꼼꼼하고 섬세하게 챙기는 밀착 관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신은 특히나 선생님과의 호흡,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우려고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밀착 관리를 받으시면서 내신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 충분한 자료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각 학교의 학교 기출에 맞춰가지고 자료를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밀착 관리를 받으면서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호흡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수업은 일단은 상세 분석 자료라든지 손필기 자료가 다 나갑니다. 그리고 수업 보충 영상, 그러니까 혹시나 수업을 빠지신 학생 같은 경우는 보충 영상 혹은 이 수업에 내가 이 영상, 이 내용을 좀 보강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선생님이 보강 영상도 제공을 하고요. 선생님 저 공부할 거 더 필요해요. 추가 프린트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강좌별 교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강의 계획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교재를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교재인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눠드릴 텐데 교재가 이제 정해져 있는 반 같은 경우는 강의 계획표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 수업의 모토입니다. 사진하고 조금 제가 안경을 쓰고 있어서 좀 다른데 제 수업의 모토는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안 되면 될 때까지 모르면 알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들은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그게 잘 용납이 되지 않아요. 일단 제 수업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본인이 약한 부분을 반드시 극복을 하고 안 되는 부분 될 때까지 내가 모르는 거 알 때까지 10번, 20번 질문하셔도 좋아요. 저는 오히려 학생들이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가 많이 깨달아간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계속 요구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저 이거 부족한데 이거 해주시면 안 되나요? 선생님 저 이게 필요한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질문을 해주세요. 그게 본인의 약점을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함께 호흡하면서 가는 수업, 그리고 학생과 강사가 서로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가는 수업이 제 수업의 특장점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같이 호흡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 단과 고등학교 2학년 내신 관련, 그리고 3학년 2021, 2021학년도 올해 수능,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단과 관련 문의는 저한테 직접 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거 말고도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 새학기 시작하면서 작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싶은 공부, 해야 되는 공부 많이 못한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새학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